문제에 대해서 맞히면 내가 사인해 준다. 첫 번째,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아주 똑똑한 학생은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극소수 우리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사례로 하나님이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예, 저한테 한 얘기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였죠? 예. 내려가실랍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보통 성남시장 이렇게 일하는데 저는 성남시장보다도 성난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 성나지 않으면 시장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실 줄은 전혀 몰랐는데 작년에 왔을 때는 별로 많이 안 오셨는데 한 2배쯤 오신 건데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원래 강연을 하면 가능하면 재밌게 살자. 우리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뭐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학생들은 나중에 레포트 쓸 때 내가 하는 얘기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헛소리는 아니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 그런 공감하는 자리여야 되겠죠, 그죠? 제가 최순실 요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고하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도구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 멋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정치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 대리인이죠. 성남시 시청에는 시장실을 개방을 해놨어요. 이 중에도 혹시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관광삼 오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도 계시네. 그래서 제가 시장실을 열어놓고 아무 때나 들어와라. 뭐 회의할 때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다 들락날락하게. 제가 회의하다가 어제도 이해찬 총리하고 얘기하다가 우 몰래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 인증샷 하나 하고 그거 가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죠. 우리가 사실 그러려고 월급 받는 거죠. 초등학생들 많이 오는데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3학년들이 옵니다. 제가 시장실 다 개방해놓고 아무나 오되 초등학교 3학년은 의무적으로 다 지나가게 설계를 해놨어요. 3학년 교과 과정이 그게 있습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 그걸 뭐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홍보실이라고 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애들 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다 자료를 갖춘 다음에 시청을 오는데 꼭 시장실을 들렀다 가게. 제가 있으면 꼭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9살 좀 됐죠. 한 11년 지나면 투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니라니까. 자꾸 박수 치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 제가 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줄 서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맞히면 내가 사인해 준다. 첫 번째,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아주 똑똑한 학생은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극소수 우리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사례로 하나님이요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아마 저녁 밥상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집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뭐 성남시 주인도 하나님이겠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그럼 성남시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그럼 시장님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요. 그럼 제가 내가 주인 맞지? 그럼 맞대요. 그러면 주인님하고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 좀 약간 깨요. 그러면서 장난삼아 막 큰절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준비된 무기가 있죠. 그럼 넌 지금부터 내 거다. 너 내 거, 이리 와, 너 일로 와.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왜요? 그럼 내가 주인이니까 너 종이잖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선생님 있으면 놔두고 얘는 놔두고 가세요. 내 거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때 눈치 딱 막 그래 너 이따 와. 막 이러거든. 이따도 못 갑니다. 제가 좀 쓰다가 갖다 버리려고 해요. 또 치명적으로 딱 한 번 더 해요. 제가 뭘 하냐면 엄마 아빠 계시지? 그러면 네.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다. 이러면 그때 애들이 확 표정이 싸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친구들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라. 성남시 주인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쫙 돌아가죠. 제가 성남시에다가 온 동네에다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성남시 시정 구호입니다. 이거를 온 동네 버스, 뭐 터미널, 막 길바닥 온 동네에 붙여놨거든요.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게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그때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요, 국민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조금 교육 덜 받은 애들은 백성이요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부르더라? 하면 그때는 애들이 그 단어를 압니다. 민주국가,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알아요. 애들이 이걸 배우긴 배웠는데 3학년인데 배우긴 배웠는데 딱 현장에서 막상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교과서에서 한 번은 가르치는데 온 동네가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도록 이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 학생들은 성남시청에 왔다가 막 기분 좋게 사인 받고 막 시장으로 사진 찍고 이것도 있지만 너는 그럼 너 내 거야, 일로 와. 너 내 거야, 일로 와. 이런 얘기 한 거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콕콕 심어놓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아시죠? 그냥 박근혜 그러면 욕할 것 같고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아닌데 왜 대통령이라 그러냐고 할 것 같고 진짜 욕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저 찍는 데도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막말로 이걸로 그냥 박모 씨라고 그러잖아요. 박모 씨. 이 박모 씨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 줄 알아요. 왕인 줄 알고 국민을 백성으로 알아요. 백성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대통령한테 월급 준다 그러면 애들이 막 놀랍니다. 월급? 그것도 1년에 2억 600만 원 준단다. 월급으로. 그럼 그때 애들이 표정이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주인한테 월급을 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도 참 분하기도 싫은데 그 박모 씨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들이 내면 그 세금을 국민이 내는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삥 뜯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제로 이렇게 뺏은 거 강제로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을 위해 쓰면은 이거 돈 아깝다. 저 사람들한테 이 복지 이런 걸 많이 하면 이거 게을러지는데 이거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이거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요. 에? 나는 진짜 이거 혹시 조금 잘못 말하면 김재동이가 당하듯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정확하게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무성 대표께서. 그리고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얘기했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야 청년배당 이런 청년 정책을 하면 그 사지 멀쩡한 젊은 친구들이 일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같으면은 1년에 100만 원 주면 그거 준다고 일 안 하겠냐? 에? 이 청년배당 그 24세 때 딱 1년만 100만 원 1년에 한 분기별로 25만 원 주려고 그랬더니
이 남경필 지사가 정부 청탁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소송을 하는 바람에 반만 주고 있어요. 이것도 5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젊은이가 야, 이 50만 원 좋네, 일하지 말자 이러겠어요? 예? 국민을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돼지로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지배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돈 아깝게 왜? 이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남시에서 뭐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무슨 정부에 지원을 하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 빚을 냈습니까? 빚 갚고 그러다 세금을 더 걷었어요. 물론 떼먹고 도망은 체납 세금은 내 죽으라고 더 걷긴 했지만, 이 부산에도 내가 번호판 띠로 많이 보냈어요. 부산 이 당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안에. 제가 전국으로 이게 이 체납 징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성남에서 안 내고 이사 간 사람이 있거든. 원래 추적해라 그다. 얼마 전에 부산도 왔다 갔어요. 주변에 얘기하세요. 성남시 거는 내라 그냥 웬만하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가면 차에다가 바퀴에다 수갑을 딱 채워놓는다니까. 그거 안 당해봤죠? 그거 엄청 황당해. 노란 수갑이 있다고 차 못 가게 하는. 딱 채우는 거죠. 번호판 띄고. 이런 건 내가 했지만 정세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원래 해야 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의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잘 해야죠. 또 공정한 질서 잘 만들어서 유지해야죠. 이 질서 유지, 그다음에 국가 안보 이런 비용 써야죠. 그거 하려고 세금을 내지.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위에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 34조에 딱 써놨는데 꼭 그걸 안 따지더라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출한 돈, 그 세금을 비용은 최소한 적게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그걸 곧 복지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늘리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국가는 원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고 우리 그분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기가 막혀 한 분 있죠. 아니, 정세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해? 그러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성남시는 진짜 정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똑같은 세금 가지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탈루 세금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만든 예산으로 1년에 약 1,000억에서 1,200억씩 빚 갚고 그 빚 갚는 거 다 끝나서 2014년부터는 뭐 교육복지, 노인복지, 보육복지, 장애인복지도 전국 최강이지 사실은.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아껴가지고 청년배당 마지막 단계로 한 겁니다. 뭐 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이걸 했더니 저보고 악마라잖아요. 악마. 진짜 본인이 말한 본인은 빈말로 얘기한 정세 없는 복지를 진짜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성남시 잘한다. 다른 데 배워라. 우리도 따라할게. 이래 정상인데 너 악마야. 이 악마라고 한 거는 저기 역시 그 김무성 그분이 한 얘기야. 내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내 그 감정 때문에 제가 좀 뒤끝 장렬이거든요. 제가 진짜 뒤끝 장렬입니다. 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알죠? 이 허위 댓글 쓰면 죽어. 우리는 막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서. 정부에서 빈말로 정세 없는 복지 한다고 막 얘기해놓고 그건 사실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근데 그 사기극을 나는 진실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도 계속 괴롭히는데 다행인 거는 역시 세상이란 공평한 거예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 복지 정책을 마구 막아주니까 유명해졌어. 이게 세상에는 다 산이 높은 만큼 계곡이 깊고 양지만큼 음시가 있는 거지. 이게 음양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 일방적 위기가 어디 있어요? 위기 같은 속에도 기회적 요인이 있고 또 기회라고 좋아하지만 그 안에 또 위기 요인이 있거든.
좋다고 헬렐레 하면 그 위기에 빠지는 거죠. 이 재정 문제를 정부에서 막 자꾸 탄압을 하고 막으니까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져가지고 성남시 복지정책이 사실 1인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성남시가 뭐 살만하네, 우리가 뭐 한번 이사 가보자. 이 중에 성남시 이사 가고 싶은 사람 많죠? 빨리 오세요.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집값이 비싸가 못 오르는데 지금 추세를 가면 집값이 더 빨리 오르거나 더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남시로 이사 오는 게 지금도 이익이야. 예? 근데 이게 1인당 예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가구당으로 3명 치면 3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10만 원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지원도 하고 뭐 이런 많이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대한민국 전부에 확대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5조 원이에요. 5조 원. 5조 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개예요? 잘 모르겠지.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올해 내년 본 예산만 400조입니다. 400조. 그리고 국방 예산 41조예요. 아니 북한이 1년 국방 예산이 뭐 명시적으로 나온 게 1조대거든요. 40배를 쓰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40배를 쓰면서 미군이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에? 이상하잖아. 요거 쓸데없는 데 쓰는 돈 찌끔만 뜯어내면 조금만, 그러니까 추경 예산까지 가면 보통 한 450조 될 텐데 1.2%면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막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소리 나오는 그거 청년배당, 산후조리, 교육지원, 교복지원, 보육지원 다 하고도 남는다. 이게 5조가 없어서 못합니까? 5조는 저도 예산을 삭감해봐.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맨날 한 개 예산 삭감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삭감하는 일이었는데 딱 요 정도 예산은 1%대 예산은요 대통령이 인상 빡 쓰면서 1시간 안에 해와 하면 바로 해올 수 있어요. 네? 결국 예산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 만드는 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인상 팍 쓰면 바로 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1%도 안, 1%에 딱 불과한 건데 그러면 얼마나 국민이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리고 그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인드 문제인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한 게 아니라 복지를 축소하는 증세를 한 거예요 지금. 결국은 국가 운영은 철학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철학의 문제 중요하고 의지의 문제다. 의지.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자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지금 얘기할게요. 뭐 시간이 꽤 됐네 이제 벌써. 우리 안에 대한민국은 1인 1표 국가 아닙니까? 그죠? 1인 1표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 숫자 많은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숫자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불리한 세상이 계속되어 왔어요. 왜 그럴까? 이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나라 하자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합의한 게 있죠. 헌법이죠, 헌법. 근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뿌리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일본에 부역하고 나라 팔아먹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그 민중들을 괴롭히던 그 자들이 처벌이나 청산은커녕 대한민국 지배 세력으로 싹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각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배 구조가 매우 불공평하고 매우 부정의하고 매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에서 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매우 소수고 그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다수가 원하는 합리적인 공정한 평등한 세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맨날 이렇게 지고 있을까? 지고 있는 이유는 이 다수가 상당수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
아이고 내가 뭐 해서 되겠어. 어차피 정치는 저 인간들이 하는 건데 뭐 내가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싸워 자꾸. 작은 차이 때문에 자꾸 싸워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원래 사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진짜 개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현재 있는 이 집권 기득권 세력은 보수 아닙니다. 아시죠? 그거 쓰레기예요. 쓰레기구나. 불법 부정부패를 밥 먹듯이 하고 보수의 이름으로 방어를 카바를 하고 있는 쓰레기 집단. 근데 그거 말고 이 쓰레기 집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있어요. 해먹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나? 사실인데 뭐. 해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막 싸우다가도 먹을 거 생기면 절대로 안 싸워. 막 뭉쳐. 그죠? 그런데 이 소위 세상 잘 돼보자고 하는 소위 진보로 불리는 블록들은 내가 이익을 보기보다는 세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공리적인 이유로 활동을 하는데 이거에는 약간의 이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게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좀 기분 나쁘잖아.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세요? 아 기분 나빠 안 해. 여기까지는 좋은데 좀 심하면은 너 그런 뒤통수를 이 소위 분열이죠. 갈등과 분열. 물론 이거를 조장하기도 해. 편을 갈라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가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조장을 해가지고 갈등을 부추기죠. 하여튼 이렇게 분열해. 그리고 또 일부는 매수하죠. 기득권자들이 갖는 이익을 조금 나눠줘. 조금. 야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일부를 포섭합니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발등을 찍게 만드는 정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왜곡된 정보를 투입을 하면 사람들 판단이 흐려지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투표를 해보면 상당수는 포기, 상당수는 싸워, 상당수는 자기 편으로 매수하고 정보를 왜곡해서 결국은 찍어보니까 소수 기득권자들이 계속 다수 피해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계속 되어 왔어요. 계속.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변환점에 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정보를 소수가 통제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 원래 사람이 개한테 물려주고도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질 난다고 개 일로 와봐 너 다리 꽉 한번 물어버리잖아요. 아니 9시 뉴스야 9시 뉴스. 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성남시 그 개가 유기견이 초등학생 물었다고 채널A에서 그거 채널A 보는구나. 채널A만 하루를 풀로 2시간마다 24시간을 보도를 했거든요. 성남시의 행복이라고 제가 유기견을 키우는데 그 유기견이 사실 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좋다고 와 그러니까 지도 좋다고 이렇게 안았는데 학생 하나 눈 옆에 살짝 긁혔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 데려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의사가 닦고 요 딱지 이렇게 밴드 붙인 다음에 우리 집 시장실에 와서 사진까지 찍고 갔어 이렇게. 왜냐면 방문하는 3학년이었거든. 그거를 채널A가 찍어가지고 그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렸더라고. 그림을 그림을 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걔가 왕 달려드는 그림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개 하나를 제대로 통제를 못 해가지고 키우는 유기견이 초등학생을 물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보셨죠? 채널A 봤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번쩍해도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막 반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의원들 대개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언론에 맞춰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중들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보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망가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들 바보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조작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깨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깨진 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옛날에는 지하철에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다 신문 보고 있었죠. 이렇게 중앙일보는 신문을 지하철에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신문 폭을 줄이기도 했어요. 근데 요새 신문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노컷 뉴스라고 무슨 메트로 이런 거 요새 메트로 배포하나요? 그거 하나 버티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 무까지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한 몇 년 동안은 한 4, 5년 정도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전혀 안 봐요. 사람들이 뭐 봅니까? 딱 내리면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 방송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변의 정보 전달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이걸로 너무 쉽게 주변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재밌다 이거. 순실이가 세상에 뭐 했대? 뭐 이러면서 막 그래? 에이,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면서 대중들끼리 횡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정보화 네트워크 사회인데 그만하라고 때린 거야? 예, 그렇습니다. 요거만 다 하고 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고자 예. 정보를 수평적으로 교류하고 자기들 주장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니까 전처럼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당하는 상태에서 대중들이 드디어 조직화, 연대가 가능해진 겁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은 1%가 지배를 합니다. 실제로 1%가 지배하는데 나머지 99%가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워지지도 않습니다. 딱 우리도 1%만 행동하면 됩니다. 1%만. 1%가 움직이면 나머지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해서 뭐 되겠냐 이게. 자, 여기 한 500명 되신다고 그랬나요? 500분 정도가 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정보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500명이 저한테 강사료 안 줄 거죠? 대신에 제가 이건 진짜 공짜잖아. 공짜로 하기 좀 그러니까 강사료 대신에 제가 뭘 하나 부탁할게요. 뭘 하냐면 내일부터 포털 사이트에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기사가 나오면 거기다 좋아요 한 번만 누르세요. 네? 이 좋아요 한 번을 눌러주면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을 딱 눌러주면 500개 좋아요가 올라다. 공감 500개. 그럼 무조건 공감 뉴스 1번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대중이 가진 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냐면 이게 얼마나 세면은 국정원이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에? 국정원이 이거 걸리면 뭐가지예요. 그 좋은 직장을 날린다고. 그걸 감수하면서 원장이 시켜가면서 국정원이 한다고. 국정이 왜? 엄청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사 들어가면 제목 보고 다음 보는 게 뭐예요? 댓글을 봐. 내용은 그 다음에 봅니다. 제목과 댓글과 내용 이런 순서를 보거든. 요거를 알고 있다고 다.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보통 좋아요를 눌러.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러니까 작은 행동이 모이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개개인이 가진 힘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강해졌다. 우리 행동하는 소수가 가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는 분열해서 이길 수 없어. 맨날 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길 수 없을 거다. 내 혼자 싸울 거다. 외로움이죠. 이제 외롭지 않아요. 너무 많아. 여기 부산에 이놈만 내일부터 30분 동안만 SNS로 놀면 부산이 뒤집힙니다. 저 혼자 3년 동안 이렇게 막 죽으라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가 카카오 스토리,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저것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또 할 거야. 생기기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뭘 하나 써가지고 솔직히 주요 언론에서 이재명 안 써줍니다. 써줄 때 있지, 나쁜 것만. 그런데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여기에다가 똑같은 거 5번 딱딱딱딱딱 누르면 최소 70만한테 딱 도달합니다. 그리고 70만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중에 있는 분들과 극성 있잖아. 맞죠? 리트윗, 뭐 좋아요, 공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200만, 많이 가면 300만. 이건 9시 톱 뉴스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2시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에 새벽 2시에 저한테 쪽지 받은 분 없네. 다행히 착하시. 있네. 새벽 2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쪽지에 답을 해주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새벽 2시에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성이죠. 이렇게 답 받으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럼 리트윗 하면 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위 페이스북 이런 데 써놓고 좋아요 야 2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거 누를 때 절대 안 눌러주잖아. 요거 누를까 말까 요거 진짜 이게 사람 심리니까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게 바로 소통이지. 그러면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각성하자. 옛날에 대한민국의 소위 87년 체제, 진정한 첫 번째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도 5.18 광주 소위 그때 당시 사태를 그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였음을 알리는 그 소수의 유인물을 뿌리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돼서 바뀐 거예요. 그 작은 시작으로부터 그 유인물 50장 뿌리려고 1년씩 감옥 갔습니다. 이 50장 뿌리려고 감옥 갔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한 3개월만 노력하면요 밴드 이런 거 쭉 하면요 3,00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야. 거기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언론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 주장을 관철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아까부터만 난리야서 여기까지만 저는 일방적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